낙양의 하늘은 맑았다. 그러나 그 맑음이 오히려 불길했다. 피가 흐르기 좋은 날씨란 언제나 이런 것이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늘 아래 천하무림 대회가 열리는 낙양 성내는 사방팔방에서 몰려든 무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강호의 고수, 신진 협객, 이름 없는 떠돌이 검객까지 크고 작은 문파의 깃발이 대회장을 에워싼 관람석 위에서 바람에 펄럭였다. 명목상으로는 무림의 화합이었다. 신진 고수를 발굴하고 강호의 우위를 다진다는 아름다운 말이 초청장마다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강호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자라면 누구나 알았다. 이 대회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무림맹주, 천태왕의 권위를 공고히 하는 것. 그리고 눈엣 가시인 백운표국을 공식적으로 처단하는 것. 화려한 단상은 곧 단두대였다. 관객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구경하러 왔다. 강호란 원래 그런 곳이었다. 피가 흐르면 더 잘 보이는 법이니까. 대회장 상석, 가장 높고 가장 화려한 자리에 천태왕이 앉아 있었다. 비단 포에 황금띠를 두른 그는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힐 만큼 온화한 웃음이었다. 그러나 그 미소 안쪽 두 눈동자는 달랐다. 독사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빛이 감돌았다. 수십 년간 무림의 정점에서 무수한 자들을 짓밟아온 자의 눈이었다. 그의 좌우에 새로운 신복들이 도열해 있었다. 지난번 진무결과의 충돌로 폐인이 되다시피 한 철혈장로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더욱 날카롭고 더욱 젊고 더욱 잔인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소매 안에, 품 안에, 등 뒤에 비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소수였다. 천태왕은 천천히 찻잔을 들었다. 향기로운 차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는 조용히 한 모금을 삼키며 대회장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오늘 끝낸다. 백운표국 소가주, 진무결은 입장하라. 사회자의 외침이 대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좌중이 술렁였다. 수천 명의 무인들이 일제히 시선을 한 곳으로 돌렸다. 입구 쪽에서 걸어 나오는 인물을 향해. 그는 칠흑 같은 흑포를 두르고 있었다. 화려한 장식도 없었고 문파의 마크를 수놓은 정복도 아니었다. 그냥 검고 무거운 포였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오히려 위압감을 자아냈다. 등 뒤에는 거대한 검 한 자루가 매여 있었다. 칼집 밖으로 스며나오는 희미한 보랏빛 기운이 주변의 공기를 조용히 물들였다. 진무결. 그는 당당하게 보법을 밟으며 무대를 향해 걸어왔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수천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음에도 그는 마치 텅 빈 들판을 걷듯 유유했다. 그의 곁에는 종남파의 백운이 나란히 걸었다. 묵묵하고 든든한 우군이었다.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미 해야 할 말은 다 했고 남은 것은 오직 싸움뿐이었다. 관객석 뒤편 그늘진 자리에 얼굴을 가린 여인이 하나 있었다. 유설하였다.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문 채 진무결의 걸음을 눈으로 쫓았다. 복잡한 감정이 그 눈빛 안에서 물결쳤다. 걱정인지 믿음인지 혹은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진무결이 무대 위에 오르자 상석에서 천태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무결. 그 목소리는 조용하되 장내 전체에 울릴 만큼 깊었다. 수십 년 내공이 실린 목소리였다. 내 놈은 맹의 장로를 기습 공격하고 금기된 마검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백운표국은 무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순한 세력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늘 이 대회에서 내 실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너는 물론이거니와 내 부친 진태산과 백운표국 전체는 역적의 가문으로 몰려 멸문당할 것이다. 조용한 선고였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서늘했다. 살아남거나 죽거나 선택지는 둘뿐이었다. 진무결은 그 선고를 들으며 천태왕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두려움은 없었다. 분노조차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그 눈빛 안에 묘한 냉소가 깔려 있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증명이라. 낮은 목소리였다. 그러나 장내
어디까지고 또렷이 들렸다. 위선자의 혓바닥 아래서 춤을 추는 것보다 그 위선을 직접 베어버리는 것이 더 빠르겠군. 첫 번째 상대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비검, 한호, 무림맹에서도 자자한 명성을 가진 절정 고수였다. 바람을 가르는 쾌검으로 강호를 누빈 지 20년. 그가 암살한 정적만 해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었다. 맹주의 가장 믿음직한 자객 중 하나였다. 한호는 진무결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어린 놈이 운이 좋아 장로 한 명을 낚았나 본데. 그가 허리에 찬 검의 자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 검은 철혈의 것보다 10배는 빠르다. 각오를 단단히 해라. 진무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팔짱을 끼고 섰다. 한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그가 신형을 날렸다. 움직임은 경이로웠다. 바람이 보이지 않듯 그의 검이 보이지 않았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파공성이 사방에서 동시에 울렸다. 수십 개의 검형이 진무결의 전신을 향해 쇄도했다. 사지를 찢어발기려는 검식이었다. 빈틈이 없었다. 관객들이 숨을 참았다. 그 순간이었다. 진무결의 신형이 움직였다. 백운신검 제6식, 운의 섬전. 마음 안에서 검식을 부르는 순간 그의 몸은 이미 벼락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쾌검보다 더 빠른 반응, 검보다 먼저 움직이는 신법. 그는 한호의 검날 사이를 마치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스치듯 흘러가듯 단 한 번도 검에 닿지 않으며 그리고 한호의 명치 앞에 도달한 순간 진무결의 손바닥이 박혀 들어갔다. 퍽, 컥, 비명이 터졌다. 비검, 한호의 몸이 무대 밖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그는 관객석 앞당에 떨어져 흙먼지를 일으켰고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절정 고수가 일합도 되지 않아 손바닥 한 번에 패배했다. 진무결은 손바닥을 가볍게 털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다음, 2 글자가 대회장에 울렸다. 그 짧은 말이 그 어떤 무공보다 더 큰 충격으로 좌중을 덮쳤다. 천태왕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그는 찻잔을 다시 들었다.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차를 마시지는 않았다. 그저 잔을 손에 쥔 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연이어 맹의 고수들이 무대로 올라왔다. 하나씩, 둘씩, 강호에서 이름이 알려진 자들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절기를 펼쳤다. 강맹한 장법, 현란한 검식, 기이한 암기술, 모두 내로라 하는 무공이었다. 결과는 같았다. 진무결은 그들을 어른이 아이를 상대하듯 다루었다. 최대한 빠르게, 최소한의 힘으로, 불필요한 동작 없이, 불필요한 말 없이, 단 1합, 길어야 2합, 그것으로 끝이었다. 상대에 따라 진무결은 다른 검식을 썼다. 어떤 이에게는 백운신검의 유수한 검류를 흘려보냈고 어떤 이에게는 순수한 신법만으로 상대의 허점을 찔렀다. 등 뒤의 진천마검은 여전히 뽑히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모욕적이었다. 저 검조차 꺼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으니까. 무대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 진무결이 입장했을 때 관중의 시선에는 의심과 적의가 섞여 있었다. 천태왕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가 있었다. 역적의 아들, 마검을 쥔 자, 무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역자.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다. 한 명이 쓰러질 때마다 눈빛이 조금씩 변했다. 2명이 쓰러지고 3명이 쓰러지고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비난과 적의가 물러가는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차올랐다. 경외였다. 강호란 결국 힘의 언어로 말하는 곳이었다. 어떤 명분도 어떤 세력도 눈앞에 펼쳐지는 실력 앞에서는 잠시 침묵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진무결이 보여주는 것은 실력 그 이상이었다. 일종의 격이었다. 싸울 때의 자세,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 승리한 후의 태도, 어디에도 흥분이나 교만이 없었다. 오직 냉정한 확신만이 있었다. 무대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다. 천태왕이 심어두었던 우승 후보들은 이미 존재감을 잃었다. 관중들의 이야기는 오직 하나로 수렴했다.
진무결. 마지막 자객이 무대에서 내려가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무결이 천천히 등 뒤로 손을 뻗었다. 처음으로 진천마검의 자루를 잡았다. 스르릉. 검이 뽑혔다. 그 순간 대회장의 공기가 달라졌다. 희미하게 보랏빛을 띠는 검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누를 수 없는 중압감. 수천 명의 무인들이 일제히 그 기운을 느끼고 반사적으로 내공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진천마검이 내뿜는 기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짓눌렀다. 진무결이 상석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천태왕. 그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내공이 실려 있었다. 장내 전체에 구석구석에 울렸다. 이제 그만 내 사냥개들을 치우고 직접 내려오지 그러느냐? 무엄하다. 원로들이 벌떡 일어섰다. 격분한 외침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맹주님을 모독하는 역적놈이. 당장 저 자를 끌어내려라. 그러나 진무결은 그 외침들에 눈 하나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무언가를 꺼냈다. 두툼하게 봉해진 서류 묶음이었다. 금전상회와 만사통의 협조를 통해 수개월에 걸쳐 수집하고 확인한 증거였다.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다. 황실의 문양이 찍힌 비밀 칙서, 천태왕의 인장이 찍힌 친서, 각 문파를 어떻게 와해시킬지 적힌 상세한 계획서. 진무결이 그것을 하늘 높이 던졌다. 서류들이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나비 떼처럼, 눈발처럼. 대회장을 가득 채운 무인들의 손에 발 앞에 떨어졌다. 사람들이 집어들었다.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러다 문장 하나하나를 눈으로 따라가면서 표정이 굳기 시작했다. 눈빛이 달라졌다. 입이 벌어졌다. 진무결이 소리쳤다. 이것이 증거다. 그 목소리가 대회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천태왕, 저자는 황실과 결탁해 무림을 팔아치우려 했다. 각 문파의 내부 정보를 황실에 넘기고 황실 군대를 끌어들여 무림의 자율권을 황제의 발밑에 바치려 했다. 그리하여 스스로는 무림왕이 되려 했다. 이것이 사실인가? 우리 문파를 황실의 속가로 만들려 했다니. 이럴 수가. 맹주가 무림을 팔았다고? 배신감이 폭발했다. 분노의 함성이 대회장을 뒤덮었다. 수십 년간 무림맹의 깃발 아래 서 있던 자들이 그 깃발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아버린 것이었다. 천태왕의 인자한 가면이 떨어져 나갔다. 미소가 사라졌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냉소였다. 그리고 오래된 경멸이었다. 크크크.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낮고 기묘한 웃음이었다. 들켰으니 어쩔 수 없군.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래, 다 사실이다. 좌중이 술렁였다. 설마 하고 바랐던 이들조차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힘없는 협보다는 질서 있는 황권이 낫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떠드는 강호의 의리, 무림의 자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말인지 나는 수십 년간 지켜봐왔다. 결국 강한 자가 지배하고 질서 있는 자가 통치해야 세상이 돌아가는 법이다. 그가 포의 자락을 걷어냈다. 전신에서 엄청난 내공이 뿜어져 나왔다. 황금빛 기운이 그의 몸을 감쌌다. 빛이 너무 강렬해 주변 사람들이 눈을 찡그렸다. 상석의 비단 천이 바람도 없이 펄럭였다. 대회장 바닥의 흙이 물결치듯 떨렸다. 황실의 절대 무공, 천룡제왕공. 수십 년 동안 황실의 비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온 절세의 내공 신법이었다. 그것을 익혔다는 것 자체가 천태왕이 황실과 얼마나 깊이 결탁했는지를 증명했다. 진무결, 천태왕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더 이상 인자함의 흉내조차 없었다. 진짜 목소리였다. 수십 년의 야망을 품고 수많은 자를 밟고 올라선 자의 목소리였다. 오늘 여기서 죽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가 손을 들었다. 황금빛 기운이 손끝에 모였다. 죽는 것은 너와 이 미개하고 어리석은 무림 전체다. 황금빛이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상석 위의 기와들이 산산이 부서졌다. 천태왕의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다. 엄청난 기압이 물결처럼 대회장 전체를 덮쳤다.
무인들이 내공을 끌어올려 버텼으나 약한 자들은 그 기운에 밀려 비틀거렸다. 진무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에 흑포가 뒤로 날렸다. 보랏빛 기운이 번지는 진천마검을 두 손으로 쥔 채 그는 하늘로 떠오르는 천태왕을 올려다보았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황금과 보라가 허공에서 마주쳤다. 진짜 싸움이 지금부터였다.